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대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수감돼야 하는데 그동안 다스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재판 과정을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징역 17년형 확정이 됐는데 그 2심에 났던 게 그대로 다 결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횡령, 뇌물수수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뇌물수수 부분은 오히려 더 추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일단 재판부가 이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다 이렇게 봤고요. 회사 돈 349억 횡령했다라고 봤습니다. 또 그 다스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잖아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비용을 대납을 했는데 이 부분을 뇌물로 보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110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뇌물 추가된 부분 보시면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대납한 돈이 조금 더 있다. 소송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황이 확인이 되는 바람에 그 삼성 관련한 뇌물이 62억에서 89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늘었기 때문에 형량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1심에서 15년 나왔던 게 2년 더 추가돼서 오늘 총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만 원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선고되면서 지금 보석 상태에 있었는데 보석도 같이 취소가 된 거잖아요. 네, 사실 당연한 건데요. 뭐 1심에서 이제 징역 15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있다가 보석 신청해서 나와 있었는데 다시 2심에서 17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이 취소가 됐죠. 여기서 이제 재항고를 했는데 오늘 17년 확정되면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재수감될 텐데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바로 재수감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출석을 지금 원하나 봐요. 어떻게 만나서 조정을 할 수가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의 말미를 주고 이제 수감 전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거죠. 아니면은 보통 어제 김학의 전 차관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2, 3일을 준다고 해요. 오늘 목요일에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한 이 정도 주말 내로는 이제 수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내일 병원 치료와 진료가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일은 병원을 다녀와야 하니 말미를 내일 금요일이고요. 그렇죠. 말미를 조금 더 달라. 그래서 월요일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법원이 허가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아서 선처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변호인들의 입장을 법원이 이제 허락하게 되면 교정 당국이 아마 월요일에 이제 수감하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겠는데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된다. 토요일에 들어가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원에게 재량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전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죠. 저는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요. 예전에 이 BBK 사건을 끈질기게 팠던 정봉주 전 의원이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갑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가겠다 해서 26일에 수감이 되죠. 어찌 보면 이게 참 이 역사가 돌고 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되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한번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2017년 10월 BBK 주가 조작 피해자가 검찰에 고발했고 2018년 4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1심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이후에 2019년 3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습니다마는 네, 올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재수감됐습니다. 하지만 또 재항고하면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서 논현동 자택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으로 측근들과 지지자 30여 명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넸었고요. 가벼운 목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선고로 다시 수감되는 영화의 몸이 됐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강하게 현장에서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에 오늘 지금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재판부의 합의에 필요한 시간, 또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빼면은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을 딱 넉 달 동안에 검토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 하루에 1000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졸속 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 재판입니까?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재심 등의 모든 수단을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또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입장 밝힌 내용을 보면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는데 사실 2심 때도 저 비슷한 뉘앙스의 입장을 냈었거든요. 최영일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단순하게 대법원에 대한 강한 불신감만을 표시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도 좀 읽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써야 하니까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사실 메시지의 방향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정하고 원래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혐의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강훈 변호사 이야기도 나왔지만 재심까지 요청하겠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재심은 거의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최근에 이춘재 사건의 그 윤모 씨 억울하게 수십 년을 옥살이한 재심을 보세요. 아주 새로운 뭐 진범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증거 정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재심이 어렵다는 걸 본다면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에게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도 그렇고 지금 뭔가 지금 나는 부당하다,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호소를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반향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한다면 의외로 적다 혹은 없다. 과거에는 이제 친이계가 존재했습니다만 친이계 친박계의 격돌을 우리가 오래 보수정에서 봐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수감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궁금해지는지 올해 나이가 이제 80세잖아요. 그렇습니다. 41년생이죠. 이미 이제 1년형을 살았었고요. 17년 중에서 1년은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남았으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96세까지 형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게다가 이제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보석 신청을 또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사로 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보석의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 재판 중에 이제 보석이 됐었지만 굉장히 까다로웠고 또 취소도 됐었고 지금 건강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교도소 내에서 치료가 어려우면 뭐 형집행정지하고 병원 가 있는 과거에 이거 재벌들이 황제 노역하거나 할 때 많이 쓰던 수법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정치적인 이유로 특사, 그러니까 차기 누군가 대통령이 특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사는 정치적으로 국민 통합이라든가
그렇죠. 또 이제 정치적 세력들을 뭐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사 가능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낮은 게 더 낮아요? 다 낮죠. 왜냐하면 정치적 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 미래 어느 정권에선가 이것은 사면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 세력이 사실은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뭐 화합이나 통합을 이유로 특사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건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가능성이다 이렇게 점쳐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반응 살펴봤습니다.